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020-1840 김예린입니다. 지금부터 초기치 중간과제, 중간고사,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 순서는 첫 번째, 메타버스의 정의,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의 유형,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 특징, 네 번째는 메타버스 활용 사례, 다섯 번째는 저의 견해를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메타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가상우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메타버스는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성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됩니다. 메타버스의 첫 등장은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인데요. 이 소설에서의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세계를 가리킵니다. 메타버스의 기술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닌데요.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는 최근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IT 기업 대표들이 언급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인 MS,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의 공통점은 모두 메타버스를 미래의 신성장 사업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월간 이용자 27억 명의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를 회사의 미래로 정하고 작년 한 해에만 12조 원을 투자하며 호라이즌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S는 3차원 홀로그래픽 아바타를 활용한 영상회의 메쉬 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대한 메타버스 연결 통합을 하고 있는데요. MS는 기업용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에지 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을 패키지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 증강현실 홀로렌즈를 출시하고 이를 현실과 디지털을 합성하는 혼합현실 렌즈로 발전시키고 있고 2022년엔 세계적인 게임 회사 블리자드 액티비전을 82조 원에 인수하며 메타버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강자 구글도 AI와 함께 AR 및 MR을 구현하는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아이리스와 3D 영상 채팅 메타버스 스타라인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애플 역시 팀 쿡이 메타버스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고 있고 애플은 메타버스를 주도할 것이라고 한 것처럼 메타버스 하드웨어와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를 통한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메타버스를 거품이라고 비난했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는 스타트업 뉴럴링크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뇌신경 기반 신기술로 인간의 뇌와 메타버스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55조 원을 투자하는 트위터 인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또 세계 최대 온라인 커머스 업체인 아마존도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고 중국의 대표적 선도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및 틱톡의 바이트댄스도 모두 메타버스를 미래 주요 사업으로 삼고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제조와 서비스에 메타버스를 접목하고자 개발하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 및 SK텔레콤도 메타버스를 미래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메타버스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많은 IT 기업들이 메타버스 경쟁으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의 유형인데요. 메타버스의 유형은 증강과 시뮬레이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네 개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로 증강현실. 증강현실이란 현실 환경 기반 위에 네트워크화된 정보나 이미지를 덧붙여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현실을 증강시킨 세계입니다. 사람들에게서 가상세계의 거부감을 줄이고 몰입감을 높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TV 스포츠 중계에서 실제하지 않는 점선이나 경기 점수를 그래픽으로 합성하여 제시하는 경우에서부터 착용형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외부 현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고 그 기능과 효과가 철저하게 현실에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프 로깅입니다. 라이프 로깅은 일상 기록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입니다. 증강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을 포착해 자동 기록 및 보관하는 환경으로 1995년 빌 게이츠가 제시했던 문서화된 삶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무인 자동 보안 센터, 차량 내장 카메라 등으로 대표되는 객체 라이프 로깅과 휴대폰 회사 웹사이트의 플랫폼과 같은 사용자 라이프 로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의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란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정보적으로 확장한 세계입니다. 데이비드 게런터는 일찍이 거울 세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무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협소한 시야가 숲의 차원을 조망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블록뷰, 구글 어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글 어스의 경우에는 위성사진 및 항공사진,
3D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전 세계 지역 정보를 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울 세계는 메타버스 중에서도 사실성, 재현성, 정보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세계로 허구성이 중시되는 가상세계와 생성 원칙이 다릅니다.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서 원격 현존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 가상세계와는 달리 아바타 없이 현실 기반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계속될수록 현실이 반영된 거울 세계는 점점 현실 세계에 근접해 갈 것이며 이는 향후 가상현실의 커다란 몰입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상세계인데요. 가상세계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 세계와 동일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의 범위는 리니지, 에버퀘스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같이 게임으로 인식되는 유기적 가상세계와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 게임과 같은 사회적 가상세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세계는 크게 놀이공간으로서의 가상세계와 실제 생활 공간의 확장으로서의 가상세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타버스 특징인데요. 메타버스 특징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속적이다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리셋하거나 중단하거나 종결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적이며 동시간대라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경험이며 모두에게 일관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시적 참여에 제한이 없다는 것인데요. 누구라도 메타버스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고 특정한 행사, 장소, 활동에 함께 또는 동시에 그리고 네 번째인 개별적으로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완전하게 기능하는 경제라는 것입니다. 개인들과 사업자는 창작하고 소유하고 투자하고 판매하는 것에 더하여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는 가치를 생성하는 매우 다양한 범주의 직업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확장하는 경험입니다.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는 사적이고 공적인 네트워크 경험과 개방 및 폐쇄 플랫폼에 걸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호 운영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디지털 아이템, 자산, 컨텐츠 등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상호 운영성을 확보합니다. 또 매우 다양한 범주의 기여자들에 의해 컨텐츠와 경험이 생성되고 운영됩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인데요. 메타버스는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MZ세대로부터 굉장히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로 지속되고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MZ세대들의 디지털 친화적인 성향이 맞물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MZ세대를 겨냥한 메타버스 마케팅도 많고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메타버스 활용 사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SK텔레콤과 순천향대학교의 신입생 입학식입니다. SK텔레콤은 순천향대학교와 신입생 입학식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 인원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입학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가상의 공간의 학교 운동장과 가상 공간에서 학교 운동장과 흡사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하여 참가한 뒤 온라인 환경에서 오프라인과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미국 MZ세대들을 완전히 겨냥한 조 바이든의 아바타 선거 유세입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닌텐도 대표 게임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아바타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속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현실 세계와 평행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가상세계에서 자신만의 일상을 영위합니다. 동물의 숲을 이용한 선거 유세는 누구든지 닌텐도 스위치와 온라인 앱을 통해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조 바이든 표지판 4종을 게임 내 디자인으로 내려받아 집 앞에 팻말을 세우거나 마을회관 깃발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젊은 세대들과 밀착력을 높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자동차와 제페토의 협약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 Z의 제페토 속 가상 공간에서 자사의 소나타 N 라인을 시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사 차량을 구현하여 시승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었는데요. 제페토 이용자들은 맵 속에 있는 인기 공간인 다운타운과 드라이빙 존에서 소나타 N 라인을 시승하였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영상과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제페토의 비디오 및 포토부스에서 소나타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서 MZ세대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용자들은 가상세계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도심 항공교통, 목적 기반 모빌리티, 로보틱스 등 모빌리티를 메타버스 컨텐츠로 미리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탐험, 미니게임, 소셜 네트워크 기능으로 가상세계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고객 친화적인 가상 경험 콘텐츠를 통해 자사의 잠재 고객인 MZ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선도 기술을 갖춘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MZ세대 고객들에게 친근하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현대차의 팬층을 확대할 계획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카이스트와 SM 엔터테인먼트의 협약입니다. 카이스트는 메타버스 연구를 위해서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메타버스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콘텐츠, 인공지능, 로봇 등의 분야에 관한 기술과 디지털 아바타 제작 관련 공동 프로젝트, 컬처 테크놀로지 관련 공동 학술 연구 등의 분야에서 같이 협력하기로 하였는데요. 특히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 아바타를 활용한 메타버스 공연 기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고 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는 요즘 MZ세대들과 대중들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걸그룹 에스파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에스파는 데뷔 때부터 실제 멤버 4명과 가상세계에 있는 아바타 멤버가 서로 교감한다는 독특한 세계관의 컨셉을 공개하며 메타버스의 시작을 알리고 문화와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영역 콘텐츠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에스파의 노래에도 메타버스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의 확장된 스토리를 보여주었고 SM 엔터테인먼트가 지향하는 메타버스형 미래 콘텐츠인 SMCU가 잘 나타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현실인지 가상인지 알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면서 CG나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표현이 극대화되며 영화를 보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쇼폼 콘텐츠를 선호하는 MZ세대가 접근하기 쉽게 마케팅을 하여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 팬들을 운집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장 고민해야 하는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 영역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는 메타버스의 윤리적인 영역 중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아바타 복제나 메타버스의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약탈적이고 자극적인 광고 행위, 또 사기 행위, 인종, 성별, 사회적 계층을 기반으로 한 차등적 경험의 제공 등 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메타버스에서의 현실의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된다거나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접속하기 위한 계정이 탈취되어서 다른 사람이 특정 이용자의 신원을 가장하여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정보가 메타버스 이용자들에 의해 언급되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현실과 다른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이 평가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일으켜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더 확실하게 더 진화되고 확산될 것이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개발로 경쟁과 발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메타버스인 만큼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잘 지켜질 수 있는 제도들과 규제들이 마련되어서 모두가 걱정 없이 이용하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산업의 발전에 방해하지 않게 악용되는 세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사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일상 속과 또 산업에서 다양한 분야로 영역이 넓혀갈 메타버스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